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산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재무 회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쉽고 그리고 대부분 어렵게 느껴지죠. 일단은 숫자 나오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그리고 우리가 따로 재무회계 이런 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돈 이런 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냥 크게 보면 어렵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잘 안 바뀌니까 항상 고정되어 있죠. 예산이라는, 그러니까 물론 예산액 자체는 변하긴 하겠지만 예산을 다루는 방식, 예산을 접근하는 어떤 관점 이런 거는 뭐 거의 달라지지는 않죠. 뭐 저도 이런 예산 이런 걸 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다루는 업무를 맡았던 것도 아니기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예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그런 완벽한 전문성에 대한 담론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많은 우리가 복지부에 나오는 지침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는지 그런 이야기는 조금 해볼만 해요. 대부분 교과서에서 이런 걸 안 다루기 때문에 이 수업에라도 좀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한번 보죠. 보통 이제 복지부에 나오는 사업법에 따르는 이런 재무 회계 규칙이고, 중요한 건 여기에요. 법인 및 시설 재무 회계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칙에 따른다. 왜?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헌법 이렇게 있으니까 헌법이 우선하는데, 물론 헌법이 가장 우선되죠. 근데 실제로는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서 특별법에 있는 내용, 즉 기능은 특별법 하위법이 우선이에요. 좀 헷갈리죠?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죠? 무슨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헌법 있잖아. 헌법 안에 뭐 그다음에 뭐 민법, 상법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데, 그 밑에 가면 우리가 특별법이 있을 거 아니야? 특별법이 이러한 위에 있는 법의 대원칙을 어긋나면 당연히 특별법을 없애버리거나 그렇게 하겠지만, 특별법에 나오는 소소한 기능, 여기는 A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 A 다시 뭐 3이야. 그러면 A 다시 3이 우선이에요. 예, 이게 특별법의 우선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민법이나 상법에서는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특별법 우선을 합니다. 이 특별법이 위의 법과 상충하게 되면, 상충할 시 헌법이라든지 다른 법에 따라서 그 특별법을 규정하거나 뭐 조정하거나, 심하면 특별법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죠. 어쨌든 뭐 그런 건데, 그 기능 자체는 특별법 우선 원칙을 따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고, 자, 우리가 이제 회계라는 말을 이제 쓰죠. 법인회계, 시설회계, 뭐 수익사업 회계, 뭐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회계 연도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1월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야기를 하고, 학교 회계만 좀 다릅니다. 학교 회계는 3월 1일자부터 하죠. 우리가 학기가 3월에 시작하니까. 학교 회계는 3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2월 말에 종료하는 이런 건데, 이 학교 회계랑 연동되는 게 보통 어린이집 같은 거,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요런 것만 학교 회계를 따르고, 대부분은 이런 일반 회계를 따릅니다. 회계 연도를 따릅니다. 회계 연도를 따르는 게 왜 어떤 의미냐? 뒷부분도 하겠지만,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렇게 12월까지가 있으면 요 안에 돈이 들어오는 걸 세입이라고 그러고 나가는 걸 세출이라고 하잖아. 이 세입 세출을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뭐 1억을 벌어. 1억 번다라고 했을 때 뭐 10년 안에 1억 번다? 아니죠.
1년 연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이 연 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뭐 연봉이 되었든 지출이 됐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도 월급도 월급이라고 하잖아.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씨는 주급 받죠. 주급. 주급. 한 주 일주일에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하죠. 예. 근데 사실 나 미국을 모르겠는데 미국과 영국은 모르겠는데 미국도 주급을 줘요. 주급을 주는데 이 주급이 2주에 한 번 들어오거든요. 2주에 한 번. 영국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 보통 주급, 월급 이야기할 때 미국 같은 경우에 주급은 2주에 한 번씩 들어온 걸 주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러한 회계 연도를 이야기를 하고요. 예, 뭐 출납 기한, 세입 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이야기예요. 그 연도가 있으면 그 연도, 보통 일반적인 1월부터 12월 말까지죠. 요 연도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있고 뭐 당해 연도, 보통 올해 연도라는 말보다 당해 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회계에서는 당해 연도 안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때도 여전히 어린이집 같은 회계 연도는 이 학교 회계 연도를 따릅니다. 자, 보통 세입 들어오는 돈을 이야기를 하고 세출 나가는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세입은 뭐 여러 가지 뭐 보조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후원금도 있고 기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세출 같은 경우에는 급여, 뭐 보관료, 전기료, 뭐 별의별 돈이 이 세출에 다 들어가죠. 당연히 세입보다는 세출이 훨씬 복잡해요.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 많이 없어요. 국가가 주는 보조금, 뭐 기부금, 뭐 수익 사업, 뭐 한 세 가지, 많아봤자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나가는 세출은 한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 세출이 훨씬 복잡하죠. 자, 뭐 보면 되겠고, 자, 예산 원칙을 쭉 한번 봅시다. 예산 원칙이 어떠냐? 총계주의, 모든 건 다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회계 연도를 지켜야 된다. 예산은 당해 연도, 그의 시작 전이나 그 전, 그러니까 외상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외상할 수 없고 땡겨 쓸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은 공개돼야 되며,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에 사업이 생기면 추가 경정, 경정이란 말이 경자가 갱자랑 같이 같은 거예요. 같이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데 갱정이라고 합니다. 갱정, 갱신한다 할 때 바꾼다는 뜻이에요. 갱 모두 바꿔서 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 추가 경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간, 은행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 하고, 예산 분류, 성격별로 분류를 보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 우리가 보통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기금 회계. 여기서 기금 회계라는 게 보통 우리가 연기금, 연금하고 뭐 이런 연기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권 기금 같은 것도 기금이고요.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연기금, 뭐 특별 회계, 갑자기 어떤 뭐 질병, 사고 났을 때 갑자기 예산이 필요하잖아. 그럼 특별 회계 해가지고 이렇게 세출 충당하는 게 특별 회계이기도 하고,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법인 회계, 시설 회계, 수익 사업 회계, 아까 말했던 세 가지 회계를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본회계, 준회계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뭐냐면 뭐 예산이 보통 이제 뭔가 줘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회계 연도까지 뭐 예산이 뭐 안 되는 거야. 뭐 정치인들이 싸워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랬을 때 작년도에 준하는, 보통 임금 같은 게 그렇잖아요. 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크게 안 달라지잖아. 그쵸? 이랬을 때 거기에 준하는 예산, 경비를 집행할 수 있는 걸 준예산이라고도 합니다. 추가 경정은 이제 벗어났을 때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추가 경정 예산도 잡히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디든 다 똑같아요. 학교든 그렇고 뭐 복지도 그렇고 뭐 병원도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크게 뭐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다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좀 돼요. 일반 크게 본 회계가 있고 추가 이런 경정이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있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해놨고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예산할 때 항목하고 관도 이렇게 써놨어요. 관, 항목 이렇게 많이 해놓는데 세입 세출 마찬가지예요. 세입 보면 보조금 있고 보조금 수입 있고 관 사무비 인건 사무비 안에 인건비 있고 인건비 안에 뭐 기본급 수당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관 항목의 형태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 보통 우리가 이러한 서류를 보면 아마 경영학이나 회계를 조금이라도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북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장부에 기록했다. 장부 기록의 약자예요. 북이. 장부 기록의 약자가 북이라는 말이고 복식북이, 단식북이 이렇게 주로 많이 쓰는데 거의 뭐 복식북이를 많이 쓰죠. 제가 실제로 복지기관에서도 아마 거의 다 복식북이를 쓸 거예요. 네, 거의 다 복식북이를 쓸 겁니다. 쓸 거고 복식북이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두 개가 오른쪽 왼쪽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른쪽과 왼쪽이 있고 그러니까 설명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안에 보면 여기 뭐 장부가 있으면 여기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합일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돼요. 왜냐면 이 한쪽 부기만 쓰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맞춰서 회계를 모르는 사람이 이 두 개를 맞춰가는 이런 회계 역사에 보면 이 방식입니다.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식부기는 두 개를 사실은 단식부기 하나만 갖고도 안 틀린 보장만 있으면 하면 되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보나마나. 근데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는 건 이 예산 세입 제출이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딘가 빵꾸 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자, 뭐 예산 총칙은 뭐 전반적인 모든 사업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총칙 내용은 뭐 아래와 같고 무슨 사업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겠죠. 뭐 있으면 되고. 자, 세입 세출은 언제나 세입 세출 합은 일치가 돼야 되며 세입 뭐 예를 들어서 세출 자 무슨 수익 사업에서 얼마를 벌었어요. 뭐 전년도 예산이 이게 만약에 1,000만 100만 원이면 올해는 수익 강화 사업 해가지고 뭐 120만 원 벌었고 증감은 200만 원 증가고 교육문화사업은 작년도엔 700만 원인데 올해는 650. 요 표시가 증가했다는 표시가 아니라 그냥 감소했다는 표시입니다. 감소했다는 표시를 보통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쓰기는 해요. 뭐 어떤 기간 하면 역삼각형 쓰는 기간도 있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삼각형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꾸 이게 뭔가 증가했다는 표시를 좀 보여가지고 보통 역삼각형 쓰는 기간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보통 회계에서는 이런 표시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 있으면 아 감소했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없으면 아 증가했구나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알죠? 그냥 산수예요. 이거는 그냥 인건비 같은 경우 급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전체 급여는 증가하죠. 왜냐면 호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급여는 증가하는데 뭐 인건비 급여가 뭐 이렇게 적어졌다는 거는 모르겠죠.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호봉 사람이 퇴직해서 나가고 뭐 3호봉 사람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예산서 명세서 같은 세입세출 명세서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의 모든 금액을 기초한 내역서를 말하는 겁니다. 보통 내역은 뭐 단위, 수량, 횟수, 비율 같은 비율로 하고 혹시 푸계평 들은 친구도 있으면 푸계평에서도 우리가 이제 단가, 수량하고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잖아요. 그냥 그 비슷한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소수점 이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 보면 이래요. 뭐 전년도에서 증감 500만원 50만원 증가했고 회원 등록비가 뭐 얼마고 몇 명 했으며 몇 회 했으며 그죠? 이게 세입이고 세출은 사업비당 얼마 나가고 몇 회 해가지고 이렇게 증감. 보통 푸기평 할 때는 증감 같은 거 안 하죠. 왜냐면 당해 연도만 기준해서 올해 연도만 기준해서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근데 전체 세입 세출 예산서에는 작년도랑 올해 연도 두 가지 연도로 해서 증감을 다 표시를 합니다. 예, 기본이에요. 간 항목해서 수익사업 간 항목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 세입과 세출을 했을 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이렇게 보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예산 같은 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예산서가 있겠죠. 1년 전체 예산서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 예산서도 있고 뭐 하지만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뭐 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사회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이사회 하는 거 이사회 법인 이야기고 운영위원회 시설 이야기죠. 그러니까 법인과 시설 뭐 둘 중에 이렇게 맞춰놓고 보통은 둘 다 합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 개시, 그러니까 5일 전까지 12월 25일까지 6일인가 지자청에 제출해서 이렇게 확정하고 나면 이 보조금이랑 이렇게 받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지자체장은 이런 법인이 어떻게 했다고 공고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서 예산 공개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뭐 예산이 진행된다. 보통 예산 편성 절차는 지자체장이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한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 그러니까 심의 확정, 그 다음에 그 전에 집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집행하는데 뭐 갑자기 그렇잖아. 어떤 뭔가 이 돈을 더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그걸 여기 전용이라고 많은 말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곳이 아니고 다른데 돌려 쓴다고요. 야 뭔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이나 목에서 빵꾸가 났어. 그럼 요거를 이런 B 항이 갖고 와서 하는 거죠. A 항은 좀 덜 써도 돼, 아껴 써도 돼 이렇게 옮겨가는 거. 요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전용이라고 했을 때 요것도 기본적으로 뭐 요런 아까 관 항목이라 했잖아. 관내 항간 같은 내 안에 있는 항간 전용은 뭐 이렇게 보고해서 하면 되는데 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이사에 보고하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용한 경우에는 결과 보고서에서 전용 항목을 첨부해 넣어야 되고, 네. 중요한 건 예상 총액의 변경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예산 총액이 변경한다면 추경 예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100이라면 요 100 안에서 조금씩 바꿔 쓰는 것까지는 오케이 한다. 그리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 보고하라. 더 필요하다면 여기서 110이 더 필요하다면 추가 경정을 해야 된다. 뭐 특별 예산을 받든 뭐 해서 추가 경정이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법인이든 시설이든 국가 전체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 전반적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라는 건 큰 차원에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게 어느 조직이든 이 예산을 운영하는 기본 구조,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근데 각 시설마다, 법인마다, 조직마다 예산의 어떤 자잘한 기능, 항목 이런 건 다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죠. 그렇지만 예산을 바라보는 큰 틀 안에서는 그냥 달라지지 않는다. 기본 뼈대 같은 거니까 달라지지 않죠. 자, 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전용 조소 이렇게 예산이 얼마 있는데 전용을 이만큼 하겠다. 사무비 그래서 뭐 예산이 얼마 지출액 뭐 이렇게 하겠다. 왜냐면 전용 사유 부족으로 예산 뭐 부족으로 이렇게 쓰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만큼 이 8,000원치만큼 여기서 공과금, 재세공과 연료비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합이 8,000원. 그러니까 수용비랑 수수료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쓸래? 여기서 빼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법인이나 시설 재무감사, 회계감사 받을 때 회계사들이 이거 보고 이렇게 썼구나. 왜 썼어요? 이렇게 묻는 거죠. 왜 갑자기 수용비나 수수료가 높아? 그러면 설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더 필요하고 뭐 증가했는데 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가 갑자기 뭐 예산이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쓰고 나면 요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잘 집행했는지 보고하는 게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산과 결산은 같은 이야기죠.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쓰겠다. 그리고 결산은 진짜 예산대로 얼만큼 그대로 썼냐. 예산 그대로 썼다. 그러면 100% 그대로 가는 거고 보니까 뭐 80% 70% 바꿔 썼다 전용했다 뭐 더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 추가 경정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 결산에 다 나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결산은 이렇게 평가, 점검의 자료로 쓰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납이라는 건 돈이나 물품을 주고 출납라는 거죠. 들어가고 나가는 출납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결산서를 이렇게 세입 세출 결산서를 또 이렇게 하고요. 보통 전자회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원금하고, 자, 결산 시 유의사항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예산 결산을 하는 위치에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계속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간마다 이런 예산이나 결산을 하는 사람을 복지사 말고 따로 뽑기도 합니다. 예. 왜냐면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출산이나 이런 예산 결산 같은 걸 따로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이걸 따로 뽑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복지사를 뽑아서 이것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거는 기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결산 말 그대로 결산이에요. 끝내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과 지출하더라도 추가 경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적어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시를 해요. 뭔가 문제 있는 걸 그대로 적어 놔야지 설사 그 문제에 따른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이거를 막 서류 고친다고 하면 이게 이중장부, 부정장부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오류를 하는 것과 부정장부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다 했는데 결산에도 돈이 빵꾸 났어. 이거를 그냥 적는 거는 제가 아닙니다. 이거 빵꾸 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에서 책임을 지든 시설 책임도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이거를 빵꾸 났다고 몰래 해놓는 거야. 근데 이거는 문제예요. 예. 이게 더 큰 문제, 이게 더 큰 범죄거든요. 아시겠죠? 내가 하다 보니까 빵꾸 났어. 이 빵꾸 어디 났는지 몰라. 적어 놓는 거는 범죄는 아니에요. 그냥 오류겠죠. 거기에 대해서 심하면 무슨 질책을 받거나 하면 되는데, 이거는 하기는 범죄예요. 이건 장부 조작이잖아. 그죠? 자, 결산서 첨부 서류는 이렇습니다. 많죠. 그 다음에 복지시설 단식부기로 처리하는 경우 이렇게 이만 필요하고, 소규모 시설은 이런 게 필요하고, 장기요양 비관이 이런 게 필요하고, 각 시설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결산 보고 및 의견을 하면 법인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사회 의견 및 시설 보고 운영에 보고를 하는 거고요. 감사는 매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통 이런 절차, 의사회 의결, 그 다음에 법인이 시설 같이 운영하는 경우는 시설 운영에 보고 의사회 의결 두 단계로 거치고, 개인 시설이면 보고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운영회와 법인 이사회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재무제표 이런 거에서 보죠. 저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 갈 때 이렇게 보고요. 마찬가지 똑같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고하는 절차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앞선 예산 절차처럼 결산 절차도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결산이 어떻게 되었고, 이사회를 통해서 출납, 시설장, 법인 대표, 지자체장까지 다 이렇게 결산을 보고 하는 것이 결산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예산과 결산이고, 예산이란 건 돈 쓰기 이전에,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크게 보면 예산, 그리고 집행, 그리고 결산, 요 단계로 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하기 전에 우리만큼 필요해요. 얼마큼 인건비 이만큼 오를 거고 사업 이만큼 할 겁니다. 돈 이만큼 필요해요. 100만큼 필요합니다. 실제로 100 쓰는 과정에서 100 쓸 수도 있고 110을 쓸 수도 있고 90을 쓸 수도 있죠. 어찌게 되었든 간에 더 필요하면 추가 경정하는 거고,
쓰다가 조금 우리 이거 A 대신에 B 쓸게요. 그러면 전용하기도 하고 더 썼으면 반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뭐 거의 반납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얼마큼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다 결산해서 결산 보고하고, 요 단계가 기본적으로 돈을 쓰는 흐름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간단히 하고 수업 시간에 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맞죠?